예, 오늘은 히브리어 자음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 자음은요, 총 22개입니다. 그래서 한 화면에 5개씩, 5개의 화면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 5개의 화면을 잘 기억하시면 히브리어 자음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히브리어 자음을 공부하기 전에 히브리어 자음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히브리어는요 사각 문자라고 하는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네모난 사각형 안에 이 글들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각형 안에 대부분의 글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각형 글자라고도 이름하는데요. 이 사각형 글자들을 이제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5개의 히브리어 자음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래서 그 자음의 이름이고, 세 번째는 이제 쓰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 한글에는 어떠한 음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료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22개 있고 21개니까 요렇게 4번 정도만 반복을 하면 히브리어 자음은 다 끝나는 겁니다. 아,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씩 하나씩 저를 따라서 읽고 쓰고 연습해 보시면 히브리어 금방 알파벳을 정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읽기 할 때는 이제 알레프라고 읽고요. 쓰는 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한번 쓰고 이렇게 쓰는 예, 방식을 씁니다. 뒤에 자세히 한 번 더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냥 저렇게 쓰는구나 라고 하는 것만 눈에 익혀두시면 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사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사선 내려오고 이렇게 쓰시면 이게 알렙입니다. 알렙이라고 하고요. 알렙은 우리 한글의 이응이고 영어로는 이제 어퍼스트로피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알레프, 알렙, 알렙입니다. 자, 그 다음, 영어로 하자면, A에 해당하겠죠? 예, 영어로 생각하면 A와 같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단어는 배트입니다. 배트는 이렇게 생겼고, 읽을 때는 배트라고 읽어요. 그리고 쓸 때에는 한글 기억의 밑받침, 예, 이 그라고 해서 어, 배트입니다. 다시 한번 써볼까요? 기읍에 이제 으 모음을 쓰는 것처럼 해서 배트. 그리고 영어로는 B에 해당하고 한글로는 비읍의 음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트입니다. 배트. 자, 그 다음에 김멜은요. 김멜은 히브리어는 사실은 이 네모 상자의 글을 쓰는 언어인데 아, 그 글의 반 정도만 쓰는 자음에 해당하는 것이 김멜인데요. 읽기로는 김멜이라고 읽고요. 쓰는 것은 이게 네모난 것을 하나의 글자 크기라고 보는데 그 글자의 반 정도. 그래서 짧게 요렇게 다시 한번 써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김멜이라고 하고 영어의 영어의 G에 해당하고 발음의 음가는 기읍에 해당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단어는 달렛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읽을 때는 달렛이라고 읽고 쓸 때에는 네, 가로로 한 번, 그다음에 세로로 한 번. 자, 다시 한번 가로로 한 번, 세로로 이렇게 쓰는 걸 달렛이라고 합니다. 주의하실 것은 이 끝에가 여기가 90도로 꺾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영어의 D에 해당하죠. 영어의 D에 해당하고 한글로는 디귿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달렛이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해라고 하는데 읽을 때는 해라고 읽고 쓸 때는 네, 달렛 위에 있는 달렛처럼 쓰고 그 다음에 작은 작대기를 하나 써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가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달렛을 써주고 이렇게 하면 이게 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H에 해당하겠죠. 그 다음에 한글 음가는 키응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음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알렙, 베트, 김멜, 달렛, 해. 이렇게 알렙, 베트, 김멜, 달렛, 해라고 읽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섯 글자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또는 어떻게 읽고 어떻게 히브리어로 쓰여지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알레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소 머리의 모양을 따서 만든 단어로 다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의 뿔이 보이죠? 소의 뿔을 형상화한 겁니다. 소의 뿔을 형상화한 소의 머리인데 쓰는 방법은요. 자, 한번 보세요. 쓰는 방법은 이렇게 내려서 그죠? 사선으로 내리죠. 이렇게 내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X와 같이 비슷한데 사실은 모양은 X지만 쓸 때에는 알렙 이렇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알렙 이렇게 쓰여집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어쨌든 모양은 비슷비슷합니다. 알렙이고요. 음가는 이응에 해당하지요. 그래서 이 단어가 어디에 쓰여지냐면 여기 있는 히브리어 보이시죠? 이거를 여러분은 지금은 읽는 방법을 모르시니까 제가 알려드리지만 나중에 다 읽으실 수 있을 텐데 아담이라고 있습니다. 아담. 그리고 이 앞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아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앞에 있는 이 이응에 해당하는 게 요 알렙이죠. 그리고 참고로 히브리어는 읽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는요, 한글은 아담 이렇게 순서로 읽고 이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지만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달렛인데 달렛으로 해서 담 이게 아고 이게 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한글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다. 그러나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간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알렙은 소 머리에서 왔고 쓰는 방법은 여러 가지만 저는 편하게 이렇게 씁니다. 하고 음가는 아담의 아담의 아에 해당한다. 자,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음은 베트입니다.
배트. 배트인데요. 배트는 이 집을 형상화한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집을 형상화한 단어이고요. 아, 그래서 쓸 때는요, 이 집이 네모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을 이렇게 네모난. 이거는 뭐, 이쪽은 비어 있죠. 이쪽은 비어 있지만, 어쨌든, 이런 모양이 배트입니다. 다시 한번요. 배트, 배트입니다. 그리고 음가는요. 음가는 뭐 이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음가는 비읍이에요. 배트니까 비읍입니다. 비읍. 그래서 이 단어가 쓰여져 있는 이 자음이 쓰여지는 것이 이제 바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이트. 저는 바이트이신데요. 바이트 할 때 이 바, 이 앞에 있는 이 바 있죠? 이 바가 바로 배트입니다. 그리고 뜻은 집입니다. 그래서 배트 또는 배트라고 읽고 바이트라고 하는 단어의 예, 앞 첫 번째 단어가 배트라고 하는 자음입니다. 다시 한번요. 쓰는 거는 배트라고 쓰고 비읍이라고 음가를 가져서 바이트 또는 집을 뜻하는 바이트에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한번 볼까요? 이 김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김멜은 낙타를 형상화한 자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히브리어는 네모상자 안에 글을 쓰는 언어인데 보통은 이렇게 4등분해서 쓰는데 거기에 반절을 쓴다. 그래서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어쨌든 김멜이라고 하는 낙타를 형상화했다. 그래서 음가는 기억, 뭐 영어로는 G에 해당하는 건데요. 그게 히브리어로 가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가말의 이 가에 해당하는 게 김멜이고 뜻은 낙타입니다. 예, 김멜이라고 하는 것은 낙타를 형상화한 것이고 이 김멜이 사용되어지는 히브리어 단어는 가말이라고 해서 낙타를 뜻한다. 다시 한번 쓰는 방법은요.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괜찮습니다. 김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달렛인데요. 달렛은 이 문을 형상화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달렛은 네모난 문을 형상화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꺾여 있어야 돼요. 이렇게 또는 똑바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달렛. 그래서 음가는 디귿입니다. 디귿이고 영어로는 D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이 단어가 쓰여지는 단어, 이 철자가 쓰여지는 단어는 델렛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델렛 할 때 이 D가 이 자음이 드 발음입니다. 그리고 뜻은 문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달렛이라고 하는 자음은 문을 형상화한 것이고 쓰는 방법은 이렇게 쓰는 것이고 음가는 디귿인데 쓰여지는 단어는 델렛라고 하는 단어의 앞부분에 있는 디귿에 해당하는 것이 이 자음이고 뜻은 델렛의 뜻은 문을 의미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쓰는 방법은 다시 한번 이렇게 쓰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단어는 자음은 해인데요. 해라고 읽어요. 해. 이 해는 기도를 하는 사람을 형상화했다라고 하고 달렛과 같은 어떤 사람이 이 허리를 숙인 모습과 같은 모습 속에서 한 발로 서 있는 모습을 형상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해라고 읽습니다. 쓸 때에는요, 달렛과 같이 쓰고 이렇게 또 짧은 세로 줄을 그어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로줄, 세로줄, 세로 작은 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읽을 때는 히읗, H라고 읽습니다. 이 자음이 사용되어지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이죠? H. 이게 H에 해당하는 하르입니다. 하르의 뜻은 산을 의미합니다. 자, 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고 쓰는 방법은 이렇게 쓰고 음가는 H 히응 발음이고 이 자음이 쓰여진 단어는 하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앞에 있는 첫 번째 자음이 하르. 그다음에 그것의 뜻은 산에 해당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5개를 먼저 살펴봤는데 먼저 이 5개를 다시 한 번만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알렙이라고 읽고요. 쓰는 방법은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음가는 이음을 가지고 있다. 아까 어떤 단어가 나왔었죠? 예,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 단어가 나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배트라고 읽고요. 쓸 때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배트라고 쓰고 음가는 비읍이죠. 아까 배트가 나왔던 단어가 뭐가 있었습니까? 베잇 또는 베이트라고 하는 집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단어로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김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김멜이라고 읽고 이 네모난 글자 영역의 한쪽 면만 쓰는 형태로 낙타를 형상화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예, 기역을 뜻했죠. 그래서 우리 아까 뭐였어요? 가말, 낙타라고 하는 단어에 사용되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달렛이죠. 달렛은 문, 집에 달려있는 문을 형상화한 것이다. 그래서 문을 형상화한 것으로 이렇게 쓴다고 말씀을 드렸고 디귿의 음가를 가지고 있고 어떤 단어에 쓰여진다고 했었죠? 예, 델레트라고 하는 문이라고 하는 단어에 쓰였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처음 5글자의 마지막 5번째는 해라고 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모양을 본떠서 만드는 자음이고 해라고 읽고 쓸 때는 달렛이라고 하는 것에 이 달렛이라고 하는 것에 짝대기 하나를 꺼서 H 발음, 하 발음이었고 이 단어가 쓰여지는 것이 히브리어는 하르라고 해가지고 산을 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 5개의 자음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알렙, 그다음 베트, 세 번째 김멜, 네 번째 달렛, 5번째 해. 알렙, 베트, 김멜, 달렛, 해. 이렇게 5자음을 반복 한번 해보세요. 알렙, 베트, 김멜, 달렛, 해. 이걸요, 계속 입으로 반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알렙, 베트, 김멜, 달렛, 해. 그리고 눈 한번 감아보시고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알렙, 베트, 김멜, 달렛, 해. 알레포는 소의 모양을 본땄고, 베트는 집의 모양을 본땄고, 김멜은 낙타의 모양을, 그 다음에 달레트는 집에 달려있는 문의 모양을, 해는 기도하는 사람의 모양을 본따서 만든 자음이다. 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서 알렙, 베트, 김멜, 달렛, 해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두 번째 단어, 두 번째 자음 순서인데요. 이 자음들은 또 어떻게 읽고 쓰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죠. 예, 여섯 번째 단어는 예, 바브라고 합니다. 바브. 바브라고 읽고요. 이 다음도 이 네모난 글자 크기의 반만 사용해서 예, 이렇게 꺾어서 쓰는 것을 바브라고 하고요. 예, 이것도 비읍에 해당하는 음가를 갖고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V 또는 W라고 발음이 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비읍, 바브 또는 일부는 이제 와우 이응이죠. 와우, W의 음가를 갖기도, 그렇게 읽기도 합니다.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죠. 일곱 번째는 우리가 자인이라고 읽어요. 자인은 또 요 네모난 글자 크기의 반을 쓰는데 위에 있는 바브와 모양이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것은요. 바브는 연결해서 내려온다면 자인은 끊깁니다. 이렇게. 끊긴. 끊긴. 그래서 이거를 자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음가로는 지읒, 영어로는 Z의 음가를 갖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트 있죠. 그 다음 단어는 해트예요. 해트라고 읽고 달렛이라고 쓰고 이 끝을 붙이는 것이죠. 앞부분에 해라고 하는 단어는 해라고 하는 자음은 이게 떨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 우리가 배우는 지금 해트는요. 이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붙어 있을 때 우리는 해트라고 하고 음가는 희응인데 아까 앞에 있었던 기도하는 사람의 모양도 희응인데 이것도 희응이잖아요. 그런데 발음상은 이 가래 그 목구 후음이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음이 입니다. 앞에 배웠던 건 해, 지금은 해. 이 안에 이 가래가 끓듯이 이 그 목구멍 후음을 강하게 건드릴 때 라고 할 때 쓰여집니다. 자, 그 다음 단어는 이제 테트라고 하는 것인데요. 테트는 보기에는 지금 어려워 보이지만 쉽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테트는요, 딱 긋고, 야, 이겁니다. 딱 긋고, 이겁니다. 테트, 테트. 다시, 테트는 테트, 이렇게 쓰죠. 음가는 티귿을 씁니다. 그래서 테트, 티귿 쓸 때는 이렇게 쓴다. 조금 있다가 또 자세히 설명하고 다시 한번 읽고 쓰는 거 한번 볼 거니까요. 아, 저렇게 쓰는구나, 라고 한번, 네, 디귿이만 한번 바라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는 이제 열 번째 단어죠. 요드입니다. 요드는 히브리어 단어 중에 가장 작은 영역을 사용합니다. 예. 히브리어 단어가 네모난 상자라면 거기에 반에 또 반을 잘라서 오른쪽 귀퉁이를 이렇게 해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응의 음가를 갖고 있는데 이 이응은 조금 다릅니다. 이중 모음을 발생하는 이응, 그러니까 요, 유, 뭐 이런 식으로 이중 모음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할 때 쓰이는 자음이 이 요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단어들이 어디서 왔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단어인 와브라고 하는 것은 와브라고 읽기도 하고 와우라고 읽기도 합니다. 미국 쪽에서는 와우라고 읽고 유럽 쪽에서는 바브라고 읽기도 하는데 둘 다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갈고리의 모양을 흉내낸 자음이라고 알파벳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고리처럼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한국의 이죠. 이에 해당하는 모양이죠. 그래서 바브 또는 와우라고 하는데 음가는 비읍
또는 이응이겠죠. 바브라고 하면 비읍이고 와우라고 하면 이응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쓰여지는 게 다 위시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다 데이비드라고 읽기도 하지만 우리는 다 위시라고 읽기도 하죠. 자, 이 여기 나와 있는 가운데 있는 이 비읍 또는 이응이 바로 이 바브 와우에 해당하는 자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비드라고 읽어도 되고 다 위시라고도 읽을 수 있는 음가를 가지고 있다. 갈고리 모양을 비슷하게 그린 와우 또는 바브 다음을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죠. 일곱 번째도 비슷하게 생겼는데 자인이라고 읽고요. 이 자인은 화살표, 무기, 공격 무기를 형상화한 것인데 와우가 바브가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꺾인 거였다면 자인은 2획에 걸쳐서 와우는 1획에 걸치지만 자인은 2획에 걸쳐서 이런 모양의 글쓰기를 하고요. 사인이니까 지읒 발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 제라라고 있는데 그 제라의 앞에 있는 이 지읒 있죠? 요 지읒. 이게 자인입니다. 자인. 의미는 이 씨앗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인은 화살과 같은 무기를 형상화한 것이고 쓸 때에는 2획에 걸쳐서 쓰게 되고 음가는 지읒 그리고 쓰여지는 단어는 제라, 자라, 이 제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쓰여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는 해입니다. 해트입니다. 이 해트라고 있는데 이 해트는 담장을 형상화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집을 둘러싸는 담장, 집을 이렇게 둘러쌌죠. 둘러싸는 담장 역할을 모양을 해트라고 합니다. 예, 집을 빈틈없이 둘러쌌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해트라고 하고 읽을 때는 히읗이라고 읽습니다. 근데 이 히읗을 약간 좀 약하게 읽지 말고 강하게 읽으라고 그랬죠. 헤레. 그래서 이걸 헤레브라고 읽습니다. 그 앞에 있는 이 H, 하에 해당하는 의미로 칼을 뜻합니다. 라고 읽고요. 하트는 담장을, 울타리를 상징화했고, 그래서 쓸 때는 집을 둘러싸이는 울타리처럼 빈틈없이 써야 하고, 발음은 강한 해 발음. 그래서 단어는 헤레브라고 하는 단어에서 첫 번째 단어를 장식하는 자음이 해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단어는 테트인데요. 이 테트라고 있는데 테트는 이 바구니, 이 바구니 모양이 이렇게 생겼죠. 바구니가 있고 여기 손잡이가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바구니 모양으로 테트라고 읽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 둘, 이렇게 테트라고 씁니다. 음가는 티귿에 해당하고 히브리어 단어 중에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토브의 티귿에 해당하는 이 단어가 바로 테트라고 하는 자음이고 의미는 좋다. 영어의 good.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할 때 토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영어식 이름으로 가면 이제 토마스 또는 토비아스 이런 토비아스라는 이름 있죠. 그게 이제 토브라고 하는 단어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시 테트라고 하는 단어는 바구니를 형상화했고 쓸 때는 이렇게 두 획에 의해서 쓰여지고 음가는 티귿이고 히브리어 단어 토브의 첫 번째 단어에 해당하는 좋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그 다음에 단어는 요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요드는 사람의 손을 형상화했습니다.
그리고 쓸 때 어떻게 쓴다고 그랬어요? 원래 단어는 네모나게 써야 되는데 요드는 맨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공간에만 쓰게 된다. 그래서 요드라고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음가는 이응이긴 한데 다른 것처럼 그냥 이응이 아니라 예, 그 이 발음을 이중자음으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야드라고 할 때 이 야 발음 있죠. 이 야 발음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요드가 해요. 그래서 이거를 야드라고 읽고 뜻은 손이라고 합니다. 야드, 뭐 1야드, 2야드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도 사실은 비슷하죠. 이 야드라고 하는 것이 이 거리를 재는 단위였는데 이 손도 손이 이 발음이 비슷합니다. 야드, 야드입니다. 그래서 이중 모음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야드, 손을 형상화했고 그다음에 글자의 오른쪽 상단만 사용하고 음가는 이중 모음을 만들어내는 예, 야 또는 여, 요, 유와 같이 이중 모음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요드라고 읽어 봤고요. 이렇게 해서 또 두 번째, 다섯 번째 다섯 개의 자음이 끝났는데 한번 다시 읽어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섯 번째 단어는 과부 또는 와우라고 읽고, 예, 그, 뭐죠? 이 송곳, 바늘, 그, 낚시 바늘과 같은 그 모양을, 이렇게 모양을 떴다. 그 다음에 바부라고 하는 음가, 비읍을, 어,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히브리어 단어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얘기했냐면 예, 다윗 또는 다비드라고 읽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인이죠. 일곱 번째는 자인인데 자인은 모양을 본딴 거냐면 화살의 모양을 본다죠. 화살. 그래서 쓸 때는 이 글자의 반을 써서 2획에 걸쳐서 쓴다. 그 다음에 자음은 지읒 발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단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라라고 하는 씨앗이라라고 하는 단어의 제라의 발음을 이 단어가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이제 헤트라고 했죠. 헤트. 헤트는 울타리. 울타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울타리는 빈틈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단어는 이제 H 발음인데 흐 발음인데 약간 강한 흐 발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헤레브, 헤레브 그리고 음가는 칼, 칼이라고 하는 이 칼, 헤레브라고 하고 읽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다음 아홉 번째는 테트인데요. 테트는 어떤 모양을 형상화했는지 아세요? 상자, 바구니. 바구니 상자, 바구니처럼 모양을 가졌는데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바구니처럼 둥그런 바구니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음가는 테트죠. 테트. 그래서 티귿, 티귿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쓰여진 단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던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이 다음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열 번째는 이제 요드인데 요드라고 읽고 글자의 오른쪽 맨 위에 있는 칸만 쓴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요드 이중 모음을 만들어낸다라고 했는데 뭘 형상화했다고 그랬어요? 손. 그죠? 손을 형상화했다라고 해서 히브리어 야드의 요 앞에 있는 야드를 의미한다. 손을 의미한다라고 배워 봤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 자인,
pet, pet, 요드, 바브, 자인, 페트, 테트, 요드, 바브, 자인, 페트, 테트, 요드. 예, 히브리어 단어는 자음은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요, 한 번에 외워지지 않아요. 근데 천천히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냥 작정하고 일주일 동안은 이 히브리어 알파벳만 쉬는 시간마다 외운다. 5개씩 끊어서 외운다. 첫 번째는 알렙, 베트, 김멜, 달렛, 해고. 두 번째는 바브, 자인, 헤트, 테트, 요드다. 바브, 자인, 헤트, 테트, 요트. 이렇게 5개씩 끊어서 4번만 반복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22개 자음이라고 그랬으니까 알렙, 베트, 김멜, 달렛, 해가 첫 번째 5번째고 두 번째 5개는 바브, 자인, 헤트, 테트, 요드. 예.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5개를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 5단어, 5자음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11번째 자음이죠. 자, 읽을 때는 카프라고 있습니다. 카프. 근데 모양은요? C를 뒤집어 놓은 거. 아니면 수학에서의 교집합, 내지는 뭐 여집합, 어디에 속한다라고 할 때 그 집합 기호 있죠? 집합 기호에 이렇게 생긴 거를 카프라고 합니다. C를 거꾸로 해 놓은 거. 그 다음에 음가는 키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카프라고 읽어요. 그 다음 12번째 자음은 라메드라고 하는데 읽을 때는 라메드라고 읽고요. 쓸 때에는 아래로, 옆으로, 아래로, 사선으로, 아래로, 오른쪽, 밑으로, 왼쪽, 밑으로. 자, 되게 못생겼죠? 근데 보통 쓰게 되면은 이렇게 씁니다. 그렇죠? 어떻게 써볼까요? 다시 한번 써볼까요? 네, 이렇게 씁니다. 다 알아봅니다. 영어의 L에 해당하고 리을 발음을 씁니다. L 발음을 쓸 때 씁니다. 그 다음에 13번째는 맴이라고 합니다. 맴은 그냥 저는 네모하고 핀 꽂습니다. 네모난 머리에 핀 하나 꽂아주면은 이게 맴입니다. 그리고 영어의 M에 해당하고 한글의 미음에 해당하는 다음입니다. 맴. 그 다음에 14번째는 눈이죠. 눈은, 이렇게 하고서 반칸을 사용하고, 예, 클립 같이, 예, 꺽쇠 같이 이렇게 쓰는 걸 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눈. 그 다음에 영어의 N, 한글의 눈, 니은에 해당한다. 영어에 보면은 LMM이잖아요. 그죠? 영어 알파벳에도 LMN이잖아요. 그 똑같은 순서입니다. LMN입니다. 그래서 라멧, 맴, 눈. 자, 그 다음에 15번째, 싸맥. 싸맥입니다. 싸맥은요, 잘 보세요. 이렇게. 예, 이렇게 싸맥을 씁니다. 너무 이제 날려 쓰지 마시고, 싸맥을 좀 천천히 쓰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예, 싸맥입니다. 싸맥은 쌍시옷의 음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게 됩니다. 자, 15번째 단어 벌써 끝났어요. 이거 이제 어떤 모양에서 모양을 본따서 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1번째 단어인 카프라고 읽고 손바닥 모양을 형상화한 겁니다. 손바닥 모양을 이렇게 형상화했고 그 다음에 피읍으로 읽습니다.
키읔으로 읽고 히브리어 단어 카프라고 하는 단어, 손바닥이라고 하는 의미의 카프 단어의 첫 번째가 바로 요 모양과 같습니다. 카프. 그런데 이 밑에 있는 요거 하나 있죠? 요거는 뭐냐면 만약에 이 카프라고 하는 단어가 이 자음이 단어 맨 끝에 나오면 네, 이게 길게 늘어진다는 거예요. 보세요. 보통은 이렇게 생긴 게 맞아요. 단어 처음이나 중간에 들어가면 카프가 이렇게 생깁니다. 근데 만약에 이 단어가 맨 단어 끝으로 간다. 그러면 이게 밑으로 쭉 내려온다. 길게 내려온다. 이거는 뭐 나중에 보면 알 거니까는 지금 당장은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카프, 손바닥에 키읔 바람, 그다음에 카프라고 하는 손바닥이라는 단어의 첫 번째 자음 역할을 한다.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단어의 끝에 오면 이렇게 길어질 수도 있다. 이거는 뭐 참고만 하시면 돼요. 나중에 길어진 거 나올 때 그때 구분하면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12번째죠. 12번째 단어는 라메드라고 하는 건데 길쭉한 게 마치 지팡이의 모양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지팡이가 구부러져 있는 지팡이를 의미하고 영어의 L, 그다음에 리을 발음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단어 중에 레브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 앞부분에 있는 게 바로 레브, 마음, 사람의 마음, heart, 하트를 의미할 때 저 레브, 지팡이의 모양을 갖고 있는 라메드를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M이라고 있는 것인데 이 M은요 바다의 파도와 같은 강의 그 물을 의미합니다. 바다의 물이나 강의 물, 이렇게 흐르는 물을 의미하는데 쓸 때에는 복잡하지만 그냥 저처럼 저는 이렇게 한글에 미음을 쓰고 그냥 빈을 꽂아줍니다. 이게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뭐 똑같습니다. 그리고 한글의 음은 미음 할 때 미음을 하고 히브리어 단어 마임이라고 하는 단어의 첫 번째 모양을 갖고 있는데 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여기 이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마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첫 번째도 나오고 두 번째도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모양이 조금 다르죠. 그래요? 앞에는 핀이 있고 뒤에는 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올 때는 핀을 꽂아주고 뒤에 M이 나올 때는 뒤에 핀을 꽂지 않는다. 이게 처음 나오는 단어, 중간에 나오는 단어일 때 또는 맨 끝에 나오는 단어일 때가 좀 차이가 난다. 이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중에 가면 이제 알게 되니까. 그러나 설명은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할 건 네모를 하고 핀을 꽂는데 바다의 물을 형상화했다. 그래서 마임이라고 하는 단어에 사용되어지는 철자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눈인데요. 눈은 뱀이 이렇게 머리를 들고 있는 듯한 느낌. 뱀이 이 머리를 들고 있는 느낌 같이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뱀이 이렇게 확 올라가서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눈입니다. 눈. 그래서 나하스라고 하는 단어도 이 눈인데요. 나하스가 뱀이거든요. 나하스가 뱀이라는 뜻이에요. 그때 앞에 나올 때 이 눈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또는 히브리어 나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주다, 기부하다, 누구누구에게 뭔가를 선물하다라고 할 때 그 나탄도 이 눈이 사용되어집니다. 근데 원래는 이 뱀을 형상화했던 단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눈 쓰는 건 이 네모의 반칸을 쓰죠. 이렇게 눈. 이거 올라오는 건 아닌데. 그렇죠? 눈입니다. 눈. 네, 이렇게 눈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다음에 사메크죠. 사메크라고 하는 건데 이 사멕은 물고기를 형상화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 모양처럼 이렇게 써요. 물고기
원래는 싸맥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쓸 때 이렇게 쓰긴 합니다. 이게 물고기의 둥그런 모양과 꼬리 부분을 합쳐 놓은 것 같은 느낌이 있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쓰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물고기의 모양을 형상화했다라고 해서 싸맥이라고 하고 시읒을 음가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에 세페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세페르의 처음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시읒, 세페르, 책을 의미하는 단어의 첫 번째 철자가 바로 이 싸메크라고 하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15번째까지 그 자음을 알아봤는데 한번 다시 천천히 읽어 보겠습니다. 캅, 캅, 라멧, 맴, 눈, 싸메크. 카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손바닥을 모양 만들었던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라메드는 지팡이, 긴 지팡이를 형상화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맴은 바닷물, 물을 또 형상화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눈은 뱀, 뱀을 형상화했다. 그 다음에 사메크는 물고기의 머리와 꼬리를 만드는 이 사메크 물고기 모양을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카프는요, 쓰는 방법은 이렇게 되고, 라메드는 긴 지팡이 같이 쓰면 되고, 맴은 네모나고 핀을 하나 꽂아주면 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나스는 이 네모난 것 중에 절반만 쓰는 형태를 치고 있고, 싸맥은 물고기처럼 이렇게 하는 게 싸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카프, 라메드, 맴, 눈, 싸맥. 카프는 사람 손, 라메드는 지팡이, 맴은 물, 바닷물, 눈은 뱀, 싸메크는 물고기의 뜻을 가지고, 모양을 가지고 만들었다라고 기억하시면 이 단어, 이 자음들을 기억하시기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16번째 단어입니다. 16번째는 영어의 Y처럼 생겨 있죠. 영어의 Y처럼 생겼는데 아인이라고 있고요. 실제로 쓰는 것도 이렇게 쓰면 됩니다. 영어의 Y라고 쓰면 되고 이것도 음가가 이응에 해당하는 음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인이라고 읽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17번째는 패라고 읽습니다. 패. 패는요, 이거는 이렇게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좀 전에 우리 손바닥을 의미했었던 카프 기억나십니까? 카프에서 목젖이 내려오는 거예요. 카프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쓰고요. 철자를 쓰고 그다음에 목구멍을 내리면 카프의 패가 됩니다. 패는 피읍 음가를 가지고 있고 영어의 P에 해당을 합니다. 그 다음에 18번째는요. 차대라고 읽고 차대는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지만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게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이렇게 쓰는 거. 어려우십니까? 이게 차대입니다. 차대. 다시. 네, 차대. 음가는 치읓 또는 치읓에 치음이 들어가는 사대라고 발음이 됩니다. 그 다음에 19번째는요, 코프라고 읽고요. 코프는 영어의 P처럼 생겼습니다. P. 이 P는 아니고 코프입니다. 생긴 게 P지, 발음은 코프예요. 코프. 그리고 키 발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째입니다. 20번째는 래쉬입니다. 래쉬라고 읽고 얘는 부드러운 기억.
부드러운 기역 문자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을인데 영어의 R과 같은 음가를 가지고 있죠. 앞에 라메드라고 지팡이 모양은 L이라고 하면 얘는 이제 R이라고 하는 모양을 갖고 있어서 래쉬라고 읽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인, 페, 사데, 코프, 래쉬라고 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면 이 단어들도 무엇을 또 형상화했겠죠. 그러면 어떤 것들을 형상화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는요, 16번째 나인 아이는 눈을 형상화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는 눈이죠. 눈이에요, 눈.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아인. 그리고 음가는 이응. 그리고 히브리어 단어 아인이라고 하는 단어의 아에 해당하는 단어고 뜻은 눈이에요. 눈. 그러니까 눈은 아인은 눈에서 왔고 아인이라고 하는 단어에 쓰입니다. 그래서 아인 이렇게 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입니다. 해는요. 사람의 입술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사람의 구강이고 사실 아까 이게 내려온 게 치아였네요. 치아였네요. 카프라고 하는 철자에 이빨이 하나 윗니만 나왔네요. 윗니만. 그래서 카프 윗니가 내려오는 걸 우리는 페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페라고 하는 단어는 실제로 입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페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쓰는 것은 카프라고 하는 거에 이빨이 내려와 있는 것처럼 페라고 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짜디는요, 이 갈고리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냥할 때나 낚시할 때 쓰는 이 짜디라고 읽고요. 짜디는요, 이렇게, 이렇게 씁니다. 다시, 짜디, 네, 갈고리 두 개가 보이죠? 네, 네, 짜디입니다. 짜디. 잘못 썼네. 짜디. 그 다음에 짜니까 쌍지읒. 라고 되고요. 히브리어 단어 쫀이라고 하는 이 양을 의미하는 쫀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맨 앞에 있는 단어 자음이 짜데, 짜데라고 하는 단어에서 어, 연류가 되어 있는 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코프는 영어의 피와 같이 생겼다고 그랬죠. 그런데 코프는 사실은 이 바늘귀를 형상화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음가는 키읔이고요. 쓸 때는 바늘귀를 생각하면서 쓰시면 되고 이 단어가 쓰여진 단어는요. 이 코데시라고 하는 거룩을 뜻하는 이 단어의 맨 앞부분에 있는 단어가 아, 코프, 코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코프는 바늘을 모양했고 쓸 때는 바늘 귀를 생각하면서 쓰고 음가는 키읔이고 이 단어가 쓰여져 있는 단어는 코데시라고 하는 단어 거룩을 뜻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래쉬인데요. 래쉬는 사람의 머리를 형상화한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래쉬 이렇게 쓰고 사람 머리 형상을 하죠. 사람 머리. 나중에 눈, 코, 입이 있겠지만 이렇게 래쉬 리얼을 의미하고 영어의 R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로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머리를 뜻하는 로쉬의 첫 번째 철자가 바로 이 래쉬라고 하는 철자와 똑같은 철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래쉬까지 했고요. 이걸 이제 반복을 해 보자면 16번째 단어에서부터 20번이죠. 아인, 아인.
폐, 사대, 코프, 라쉬, 아인, 사람의 눈을 형상화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다음에 폐는 사람의 입을 형상화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사대는 송곳, 이 뭐죠? 그 갈고리 송곳 두 개 이렇게 있는 거. 그 다음에 코프. 코프는 뭐였을까 기억하세요? 바늘귀처럼 바늘귀처럼 이렇게 있었던 거. 코프. 그 다음에 래쉬는 두건을 쓴 사람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라고 했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따라해 보세요. 아인, 폐, 사대, 코프, 래쉬 라고 합니다. 아인은 이렇게 썼죠. 다시 아인, 폐는 카프의 이빨이 나오는 입 모양의 이빨이 앞니가 나왔고, 차대는 이렇게 쓰는 거였습니다. 차대. 그다음에 코프는 두건을 쓴 사람의 머리. 코프는 바늘귀였고, 래쉬가 두건을 쓴 사람의 머리였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이제까지 이제 20개를 배웠잖아요. 이제는 2개만 더 배우면 됩니다. 22개 또는 21개인데 보면 그 22개네요. 22개. 신신타오입니다. 신신타오. 이게 뭐냐면 신신타오인데 모양이 얘가 모양이 비슷한 거예요. 얘 모양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2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22개. 그래서 이게 만약에 다른 걸로 치면 23개가 되겠죠. 23개나 22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은요, 신이라고 읽고, 하나는 쉰이라고 읽고, 나머지는 타오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신신타오 한번 따라해보세요. 신신타오, 신신타오. 그래서 신은 시옷, 그 다음에 쉬는 쉬, 그 다음에 타오는 히읗의 음가를 가지고 있고요. 쓰는 거는 삼지창 포크죠. 삼지창 포크의 왼쪽에 점을 찍을 거냐, 삼지창 포크의 오른쪽에 점을 찍을 거냐의 결정이 쉰을 구분합니다. 왼쪽에 찍으면 신, 오른쪽에 찍으면 쉰입니다. 포크처럼 삼지창을 그리고요. 왼쪽에 찍으면 시, 그다음에 삼지창을 그리고 오른쪽에 찍으면 쉰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어는 파우라고 해서 래쉬 모양을 하고 그 다음에 꼬리를 다는 이게 파우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자음들은 무엇을 또 형상화했는지 뭐 살펴보겠습니다. 쉬는 우리는 이게 포크처럼 저는 포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빨을 형상화한 겁니다. 이게 이빨이죠. 이 이빨인가 봐요. 치아를 형상화한 것이고 여기 있죠. 치아. 그렇죠? 치아를 형상한 것이고 여기에 왼쪽에 점이 있으면 신, 오른쪽에 있으면 쉰이라고 했는데 얘는 왼쪽에 있으니까 신이라고 있습니다. 신. 그 다음에 이거는 시읍 발음이 나고 히브리어의 이게 아니네요. 그죠? 발음이 일로 와야 되죠. 사대라고 발음을 하면 이게 들판을 의미합니다. 엘사다이 뭐 이렇게 발음을 할 수가 있는데 엘사다이는 이제 들판에서 만난 전장에서 만나는 하나님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엘사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이빨 모양의 여기가 이제 왼쪽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입니다. 사대입니다. 사대.
자, 그 다음에 얘도 또 이빨 모양을 하고 있지만, 오른쪽에 점이 찍히게 되면은 이거는 쉬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쉰이라고 읽고, 이 단어는 쉔이라고 하는 이빨이라고 하는 단어를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쉔. 자, 이빨 모양, 포크 모양의 오른쪽이 왔을 때 우리는 쉔, 쉬 발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요. 자, 그 다음에 타부라고 하는 것인데, 타부는 이 십자가를 나타내는, X를 나타내는 거에서 형상화가 됐다고, 십자가의 모양을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타부는 이렇게 씁니다. 래쉬에 예, 꼬리를 단, 래쉬에 꼬리를 달아서 티귿이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라라고 하는 단어의 첫 번째 철자가 바로 이 타부의 철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21번, 22번, 23번에 있는 이 단원을 다시 한번 할게요. 이빨 모양의 앞니빨의 왼쪽은 신, 앞니빨의 오른쪽 점은 쉰이라고 얘기했죠. 예, 여기에 왼쪽이냐, 여기에 오른쪽이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타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의 이빨 모양의 왼쪽에 점이 있냐, 오른쪽에 점이 있느냐, 그 다음에 십자가, X표를 뜻하는 타우에서 이 단어가 왔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22개 또는 23개의 자음을 한번 배워봤는데요. 전체적으로 한 번만 더 쭉 한번 반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이 단어는 알레프라고 읽고요. 그 다음에 베트, 김멜, 발렛, 해, 바브, 사인, 그 다음에 햇. 어떤 모양인지 기억나세요? 알렙은 소 모양이었고요. 베트는 집이었고, 김멜은 낙타였고, 발렛은 문이었고, 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바브는 뭐였죠? 바브는 뭐였어요? 바브는 알고리, 알고리처럼 생겼다. 그 다음에 자이는 화살, 무기처럼 생겼고, 해트는 울타리처럼 빈틈이 없었던 그 그림을 모양을 본따서 만들었다라고 했던 거니까요. 요걸 한번 차근차근히 이거는 어떤 모양을 본따서 만든 자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천천히 한번 되새겨 보시고 그림도 보시고 이거 어떻게 쓰는 건가를 천천히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단어는 햇, 요드, 카프, 라멧, 맴, 눈, 사맥, 아인 이었습니다. 자, 테트. 테트는 과일 바구니 같이 생겼었죠. 요드는 사람 손, 예. 카프는 손바닥 모양이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 다음에 라메드는 뭐였어요? 지팡이. 그 다음에 맴은 바닷물, 에서 왔던 거고요. 눈은 이제 뱀처럼 이렇게 뱀이 이렇게 머리를 들고 있는 것 같은 모양. 그 다음에 사메크는 뭐였을까요? 사메크는 물고기처럼 생겼던 모양. 그 다음에 아이는 사람의 눈 모양에서 왔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텟, 요드, 카프, 라메드, 맴, 눈, 사메크, 아인. 네, 이렇게 또 한번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패입니다. 패.
사대, 코프, 브러쉬, 신, 쉰, 이죠. 폐는 입술을 폐라고 그랬어요. 폐. 그다음에 사대는 이 쌍갈고리였죠. 사대. 그다음에 코프는 뭐였을까요? 코프는 바늘귀 구멍 조그만해 있는 거. 그다음에 레시는 두건을 쓴 사람 머리 모양에서 왔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신은 앞니빨 모양의 왼쪽에 점을 찍었을 때 신이라고 했고, 앞니빨 모양의 오른쪽에 점을 찍으면 쉰이라고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타보는 십자가의 모양, X표의 모양을 형상화했었던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2개, 23개의 자음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히브리어 자음을 외우는 가장 좋은 지름길, 가장 빠른 길은요,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보고, 듣고, 그림도 보고, 설명도 듣고, 나도 써보기도 하고, 그래서, 시청각을 다 사용하시면 엄청 빨리 잘 됩니다. 그러니까는 쓰는 것만 갖고 하는 것보다 말하는 것을 하면서 쓰는 게 더 빠르고요. 말하고 쓰는 것 플러스 모양을 보면서 하는 게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 시청각을 다 사용하세요. 손도 사용하고 입도 사용하고 눈도 사용해서 알렙부터 타오까지 한번 쭉 반복을 해 보시면 이 23개, 22개의 히브리어 자음을 쉽게 친숙해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어 자음 22개 또는 23개의 자음을 어떻게 생겼는지 보았고, 읽었고, 쓰는 법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